저는 다운라이트앤 오시선이라고 디자인 회사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작가 작업실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전시 공간이기도 한 좀 정체불명의 그 집단의 대표를 맡고 있는 박대현이라고. 회사 형태일 수도 있고 창작 집단일 수도 있고 콜렉티브일 수도 있고 조금 그 경계가 좀 불분명하다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같이 일하고 있는 친구는 디자인과를 나오고 디자인 회사를 다니고 이제 유수의 대기업을 다니고 있는 친구가 밤에 와서 같이 꾸려가는 스튜디오이거든요. 대부분의 저희 크루들이 다 대기업을 낮에 다니고 밤에 와서 일하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일단은 저는 원래 학교 다닐 때 파인아트에 종사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 그냥 디자인 회사 다녔어요. 그리고 디자인 회사 인턴 뭐 이런 것들 경험을 하다가 졸업 전시 때 마지막 전시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했던 것들, 그러니까 오히려 반대예요. 파인아트를 전공하고 있는 학생이었지만 저는 디자인과를 가려고 했었던 거고, 근데 그 전시라는 상황들이 계속 섭외가 막 들어와서 본의 아니게 작가 활동을 했던 거지. 사실은 원래부터 디자인 일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학부 때부터 학교 이런 거 말하면 안 되는 거야. 학교 그 수업을 등한시하고 디자인 회사 일들을 많이 했었죠. 그래서 그게 오히려 다른 동기들보다 좀 다른 작업을 하게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졸전 자체가 진짜 디자인웍 같아요. 그냥 전자제품 회사에 대한 얘기. 일단은 이 공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오시선이라고만 할 수는 없고, 다운라이트라는 디자인 회사가 평소에 운영을 하고 있다가 일시적으로 전시장 형태로 변신했을 때 오시선이라는 이름으로 운영이 되는 거고, 평소에는 그냥 스튜디오 형태를 띠고 있다가 전시 공간으로 변신했을 때는 약간 파트타임 아트 스페이스 같은 역할을 하고 있고, 저희가 이제 디자인 회사로서 오시선 행사를 같이 하는 작가분들이랑 콜라보하는 영역을 좀 가지고 있는데, 보통은 이제 실험적인 것들을 좀 시험할 수 있는 디자인 홍보물 같은 것들은 같이 하고 있고, 이 공간성 자체를 오히려 시간성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어떤 시기에는 다운라이트 시기고 어떤 시기는 오시선 시기라고 할 수 있고, 진짜 이렇게 펼쳤다 접었다 하는 게 사실 오시선이라는 인쇄용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접어져 있다가 펼쳐지면 다시 나왔다가 들어가는 일시적인 공간. 제가 졸업할 때 졸전의 졸업 작품이 다운라이트에 대한 얘기였어요. 가상의 회사를 하나 만들고 거기서 어떤 마인드 컨트롤러라고 사람을 현혹시키는 기계를 만들었다, 뭐 이런 것들로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처음부터 약간 작가 개인의 형태, 아티스트 개인의 형태가 아닌 가상 집단의 형태로 일종의 브랜드 같이 나가려고 했었던 거고, 그게 그냥 작가의 작품 안에서 스토리상에서 존재하는 가상 회사였다가 그게 이제 점차 실제 회사로 바뀌는 거를 좀 온고잉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거고, 오시선 같은 경우는 이제 거기에 나오는 서브 브랜드예요, 사실. 그래서 일종의 작가라는, 일단 인디비주얼한 어떤 브랜드가 아니라 일단 집단 체제를 가지게 됐을 때 좀 나올 수 있는 좀 새로운 창작 형태 같은 것들을 좀 보완해 보려고 했던 것도 있고, 그리고 대한민국 사회 혹은 그냥 우리가 일반인들과 이렇게 마주하는 거에서 아티스트 개인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좀 한정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일종의 회사 형태를 가지게 된 거죠. 일단은 우리는, 제가 이제 대표로 있지만 되게 여러 분야의 사람들이 모여서 작품하듯이 디자인을 하고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파인아트와 디자인의 경계쯤에 포함되어 있는 회사 같아요. 그게 다른 여타의 디자인 스튜디오들보다는 조금 다른 결로 결과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 뭐 그것이 그냥 비단 어떤 디자인이라고 우리가 경계를 나눌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아트웍이랑 디자인업 중간쯤 뭐 이렇게 하는 게 좀 차별성을 띠고 있고, 옛날에 초창기에는 약간 미친 시안이라고, 시안에 미친 것처럼 내놓는 애들이라고 이렇게 많이 불렸었죠. 양으로요? 아니면 이상한 짓을 한다. 지금은 좀 많이 얌전해졌는데 예전에. 일단은 제가 지금 대표적으로 하고 있는 거는 3D 공간을 실제로 만들고
그것들이 포스터라고 지칭하고 있는데 우리는 메타스페이스 포스터라고 하는데 그 포스터 자체가 멈춰있는 어떤 화면에서 문자들이 떠있는 정보가 아니라 그 안쪽에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게 우리가 홍보해야 되는 어떤 공간성을 좀 부여하는 그래서 뭐 요즘 많이 등장하고 있는 무빙 포스터에 비해서 조금 넓은 공간을 만들어 놓고 카메라가 부여하는 것 같은 그런 식으로 하는 포스터들을 좀 시도를 좀 하고 있고 약간 그냥 진짜 맵을 갖고 있는 그런 것들을 메타스페이스 포스터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공간 지금 최근에는 이제 그걸 실제로 공간 디자인이랑 이제 결합해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도 아마 좀 저희가 시도하고 있는 좀 다른 것들이랑 별이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예전에 좀 많이 했던 건데 홍보물로서의 포스터를 조각처럼 보는 것들도 조금 시도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어차피 지금 포스터라는 것이 인쇄 용지에 찍혀서 나오는 수량이 줄어들었으니까 그러지 말고 그냥 에디션이 있는 조각 작품 같은 형태를 포스터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시도를 많이 했던 적도 있어요. 진짜 하나밖에 없는 포스터 이런 것들로도 작업을 했었고 거의 초창기에 우리가 했었거든요. 그래서 막 그 우리가 미술관 쪽 일을 많이 했었는데 그때도 간부님들은 이제 포스터에 멈춰 있질 않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전에 벌써 한 몇 년 전이었던 거고 그게 이제 지금 굉장히 시대가 변모해서 지금 많이 사용이 되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우리도 되게 고민이에요. 사실은 되게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일들을 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어떤 것들에서 차별성을 줄 수 있을까를 되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 내가 보기에는 아마 우리도 이제 지금 되게 여러 가지로 시도해보고 있는 것들 중에 포스터 자체가 웹이 되는 것들 뭐 그런 것들 좀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웹 디자인 자체와 홍보 자체가 좀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 그것들이 혼합되는 형태 그런 것들도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앞으로 좀 주안점을 봐야 될 건 확실히 AI 이 제네레이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네레이트를 스크립트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지점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좀 테스트를 해보려고 하고 있고 되게 여러 가지로 이제 저희는 사실은 되게 실험 집단에 가깝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시도들을 막 실험을 하고 그것들이 1차로 적용되는 게 사실 올 시즌 행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해봐야 되는 건 계속 실험하는 거 그다음 계속 변모하는 거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그냥 이제 예전에 비해서 고정된 형태로 이 직업이 이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계속 10년 전에 어떤 사회적 역할과 지금 역할도 다르고 계속 그것들은 짧아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제가 어떤 지금 앞으로의 어떤 것들을 이렇게 제시하는 것들도 사실 무의미하다고 생각해요. 그것보다는 그냥 태도에 대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테스트나 실험 같은 것들은 좀 많이 돼야 되지 않을까. 사실은 도구가 하나 등장했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겁날 건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인간을 대체할 수 있는가. 사실 미술계에서는 아주 예전에 한번 아주 비슷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다른 파트에 비해서 좀 내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사진이었어요. 사진기가 등장하면서 예술이 어떻게 다른 방향으로 찾아갔는지를 생각해보면 사실은 그렇게 겁낼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분명히 두 가지로 바뀌고요. 그 도구를 잘 써서 무언가를 하는 사람이 나올 거고 그 도구에서 나타날 수 있는 어떤 클리셰들을 피해서 무언가를 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거예요. 그 두 가지에서 분명히 인간성을 가지고 있는 무언가가 될 거예요. 이거 그 개정을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일단 예전에 비해서 홍보를 할 수 있는 툴 자체 자기를 알릴 수 있는 툴 자체가 되게 민주화가 이루어졌죠 사실은. 그러니까 진짜 예전에는 진짜 어떤 잡지든 신문에서 실어줬어야 되는 것들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좀 달라지는 부분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사실 진짜 많은 데이터들을 쌓을 수 있는 스팟이 SNS이기도 하거든요. 그냥 테스트베드로 쓰면 좋겠어요. 내가 어떤 컨텐츠를 냈을 때 어떤 반응이 있는지에 대해서 데이터를 쌓진 않거든요. 우리는 쌓고 있어요. 저희는 사실 디자인 컨텐츠를 올렸을 때
저희 오디션 포스터 같은 경우 저희가 다 다운라이트해서 하는 거고 그런 것들을 올렸을 때 어떤 것들의 반응이 오고 있는지도 보고 있고 그러니까 심층적으로 들어갔을 때는 몇 분을 보는지 몇 초를 보는지 이런 것까지 보고 있어요. 그런 것 좀 면밀히 봐서 사실 클라이언트 웍에 적용이 돼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반응을 보고 있다는 게 되게 차이가 좀 클 것 같아요. 그게 어떤 지점에서는 좀 트렌드를 찾아갈 수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네. 두 번째는 진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우리가 지금 어떤 사람들과 뭘 하려고 선택을 할 때 SNS 보고 하잖아요. 근데 안 하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저희도 반성하고 있는 거죠. 저희도 잘 하고 있지 못한 것 같지만 어쨌든 네, 계속 다짐하고 있어요. 열심히 하자. 근데 진짜 그것이 어떤 뭐 되게 피상적으로 생각했을 때 좀 부정적인 상황들을 많이 보게 되잖아요. 우리가 흔히 맞닥뜨리고 있는 SNS의 폐해에 대한 얘기는 사실 창작을 하고 있는 사람들하고는 좀 맞구나. 다른 사람과 비교되는 어떤 지점에 대해서 보게 되고 그것 때문에 어떤 박탈감을 느끼는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진짜 창작의 결과물들을 올리게 되는 것들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는 진짜 애초에 지금처럼 이렇게 전시 상황이 됐을 때 훨씬 그런 것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 회사랑 되게 다른 점을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한 달이든 1년의 어떤 시즌이든 간에 공간을 변형시켜서 작가들 컨텐츠를 보일 수 있다는 거 그게 되게 큰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어떤 로비 하나를 전시 공간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들은 많잖아요. 근데 사실 그것보다 훨씬 저희 내부 공간을 많이 침범하거든요. 근데 그게 되게 이상한 경험을 많이 가져오게 되는 것 같고 디자인 스튜디오 입장에서는 이 오디션 행사들이 그런 인사이트를 많이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실제로 아마 오디션 포스터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그런 거에서 재질이라든지 그러니까 아직 클라이언트한테는 소개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되게 실험 많이 해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더 레퍼런스가 쌓이는 그러니까 저희는 진짜 스터디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홍보 관련된 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내부적으로 계속 홍보를 해야 되는 상황을 계속 만든다는 거 그게 되게 큰 것 같아요. 되게 감도 잃지 않게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저희는 약간 인사이트가 오시선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전시에 참여하시는 작가분들이랑 저희 크루들이 기술적으로 콜라보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뭐 AR 뭐가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저희는 어쨌든 무상으로 기술을 제공하지만 그게 일종의 연습인 거죠. 사실 그게 나중에는 어떤 환급성을 가지는 일이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지점에서도 계속 실험하고 연습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해요.